저희 다음 테마 분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두 가지 테마, 이번 주에 공략을 해봐야 될 테마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지금 좀 관심이 갑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테마를 첫 번째 챙겨봐야 될 테마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이유로 이 테마를 살펴봐야 되는지 대략은 알겠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상 데이터는 지금 뭐 카카오 사태가 지금 나왔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4차 산업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맞아요. 4차 산업은 결국은 정보 수집의 주 핵심의 기술이에요. 그렇죠. 자율주행도요,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도요.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 제일 대단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자율주행이 뭐예요? 자율주행? 테슬라잖아요. 아 그렇죠. 테슬라. 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인데 근데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이 레벨 2.5에서 3단계 사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레벨 2.5단계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중에 있는 2.5단계와 별다를 게 없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기술 차이가 나는 걸까? 자율주행에 대한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걸까? 똑같은 2.5단계인데. 네? 이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궁금해요. 방식의 차이예요. 자, 오토파일럿 기능은요. 카메라로 자율주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BMW, 벤츠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자율주행의 선두주자들. 네네. 이러한 기업들은 레이더 그리고 라이다를 이용합니다. 네, 레이더, 라이다. 차이는 뭐냐면은 전파로 이 거리를 측정하냐 아니면 레이저 빛으로 측정을 하냐 네네네네. 이 차이예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근데 똑같은 2.5단계 레벨에서 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만 왜 조금 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이고 왜 이렇게 더 잘 될까? 그러면 카메라 센서가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는데 네네. 아닙니다. 오. 라이다 기술이 더 안전해요. 오. 자, 그런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카메라 센서로. 정보죠. 네. 자, 테슬라는 엄청나게 큰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 어떤 데이터를요? 주행 데이터를요. 네. 엄청난 주행 데이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주행 데이터를 여러 가지로 수집을 해가지고 이거를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율이 정확도도 높아지고. 그렇죠. 정확도도 높아지고 사고율도 줄어드는 네. 거겠죠. 근데 테슬라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 데이터를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은요.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지금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네. 그리고 뭐 네이버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뭐 그렇죠. 메일 같은 거. 이거 다 이게 전부 다 데이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메일을 읽고 삭제하지 않고 보관을 해두잖아요. 네. 이렇게 보관되는 우리 전 국민이 사용하는 메일 양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거를 맞아요. 유지를 하기 위해서 1년에 예산이 몇 조씩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요? 오. 네. 그 정도로 데이터는 아주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건데 오. 문제는 뭐냐면은 이 데이터가 관리가 안 돼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센터가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렇죠. 센터가 관리가 네. 안 돼서 화재가 발생이 돼서 우리가 카카오톡을 주말 동안 못 썼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건데 그렇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보통 카카오톡이라고 하면은 사실 대국민, 전 국민 메신저란 말이죠. 그렇죠. 메시지 네, 용도예요. 네, 이제 우리가 예전처럼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문자 대신 카카오톡을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업은 책임감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국가의 어느 정도 제한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업, 그러니까 카카오라는 이 그룹이 잘못한 게 뭐냐? SK 센터가 불을 냈지, 데이터 센터가 불을 냈지, 카카오가 불을 낸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거는 분할을 합니다. 데이터 보관 센터를요 여러 가지로 분할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카카오 정도가 되면요 자체 데이터 센터를 보유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카카오가 이거를 미루고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러한 과실이 있다. 그래서 이게 국가가 이제는 나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거는 같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는 거죠. 카카오를 넘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윤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책을 내놓고 카카오 그룹도 지금 대국민 사과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좀 경각심을 더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결국은 데이터의 관리, 정보 수집, 보안 이렇게 세 가지가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중요성이 중요해졌군요. 네.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범정부 사이버 보안이라는 TF가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은 범정부 사이버 보안 TF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기업들이 알아서 이거를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책도 정책이지만 지금 그룹들이 이러한 대기업들이 먼저 너도 나도 나서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카카오톡이 이런 경계심을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켰다는 점, 그리고 이거를 제외하고서라도 앞으로의 미래 산업은 결국은 데이터에 좌지우지된다. 네. 그러니까 미래도 여기에 달려 있는 거고 네. 우리의 미래는 결국은 데이터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결국에는 주말에 있었던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미래를 한 번 더 그러니까 상상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물론 다른 데이터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이 카카오 주가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좀 짧게 들어볼게요. 아니 뭐 끝났죠 뭐. 네? 네. 그렇게 아니, 뭐 말씀을 카카오, 해주시는 원래 건가요? 카카오 자체가 전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어요. 아니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전문가인데 전문가의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네. 끝났어요. 네, 카카오는 전망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네. 카카오는 애시당초 전망이 좋지 않았었어요. 조금 과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카카오가 나와 있었던 상황에 제가 왜 카카오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 자, 카카오를 보시면요. 카카오가 지금 사실상 평균 주가가 11만 원 정도였었단 말이죠. 네. 여기 10만 원, 11만 원 정도였는데 사실 이 정도 때에 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네. 이 주가가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붙어 있었던 주가라는 거예요. 맞아요. 적당한 평가 자체에서 조금 그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그러면 카카오의 적당한 평가 수준은 어느 정도였었냐?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였었단 말이죠. 살짝 오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주식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이 기대감이라는 게 계속 올라올라 그러면은 여러분 뭐가 동반이 돼야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밸류라는 게 동반이 돼야 돼요. 네. 밸류는 가치예요. 그렇죠. 밸류 이꼴 가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밸류가 동반이 되려면 이 회사가 미래성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요번에 카카오톡에서 이런 쇼크가 발생이 되면서 IT나 플랫폼에 대한 밸류가 다시 재평가가 시급하다는 이런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재평가라는 건 뭐예요? 밸류를 재평가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너무 지금 우리가 후하게 줬어. 그러니까 우리 재평가 한번 해봐야 돼. 봐봐, 이런 사태가 나왔잖아. 근데 이런 사태가 나오면서 카카오가 손실을 입은 거 우리가 계산을 해봐봐. 카카오 그룹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150억에서 220억 이번 사태로 매출액의 피해를 입은 게 이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함정이 있죠. 매출액의 피해가 150억에서 220억. 그러네요. 3일 동안의 네. 매출액이죠. 네. 자, 근데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피해 보상안이 빠졌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 이런 것까지 추가적인 다 합치면은요. 굉장히 좀 클 겁니다. 그렇죠. 카카오가 좀 요번에 뭐 앞으로 조금 밸류가 재평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자, 피해 보상도 보상이지만 결국은 매출액에 대한 피해도 있었고 피해 보상도 있었고 또 뭐가 있어요? 추가 지출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추가 지출이 왜 생겨요? 여러분. 기술적으로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데이터 센터 서버 늘려야 된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돈 들죠.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해야 된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돈 들죠. 이게 그냥 한두 푼 들어요? 몇백억 들어요? 수천억, 수조 들어요. 그럼 지금 이게 카카오가 이제서야 그걸 움직이는데 돈을 벌어서 이익 잉여금을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이게 다 진행되는 동안 이익 잉여금은 고수하고 못 쌓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밸류 재평가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카카오에 대한 조금 밸류가 다시 저평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자, 근데 그 안에서도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카카오라는 지주사를 공략하기보다는요. 카카오 밑에 있는 계열사들을 계열사들.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게 심신에 좋다. 알겠습니다. 정신 건강에 좋다. 네.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요약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는 이번 주에 필수로 챙겨가야 되는 첫 번째 테마였습니다. 데이터였는데요. 지금 카카오톡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또 그리고 그 계열사 중에서 공략해본다면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데이터와 관련된 미래 산업을 이끌 종목들 로드맵도 저희가 보내드리니까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보내달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